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8월 리우 올림픽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오늘 올림픽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 발표됐다고요? 네,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리우 올림픽 최종 명단 18명을 발표했는데요. 24세 이상 선수인 와일드카드 3명에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과 포르투갈 포르투 공격수 석현준, 그리고 중국 광저우 프리의 중앙수비 장현수 선수가 뽑혔고요. 또 신감독은 연령별 선수 중에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의 황희찬, 수원의 권창훈, 포항 문창진 등을 뽑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신태용호가 런던 올림픽에서 이 동메달 진화 재현할 수 있을까요? 네, 4년 전에 런던 올림픽 당시에는 기성용과 구자철 등 선수 몇 명이 화려했는데요. 사실 이번 올림픽 팀은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팀이 지난해 3월에 출범해서 25경기에서 15승 8무 2패를 기록했고요. 네. 여기에 A 대표팀 원투펀치인 손흥민과 석하진 선수가 가세한 만큼 런던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신 감독은 8월 5일에 최약체 피지와 1차전을 잡고 8일에 독일과 2차전에서 올인한 뒤에 8강에 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남미 축구 국가 대항전이죠. 코파 아메리카. 이 메시 선수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어요. 네, 아르헨티나가 오늘 미국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칠레와 0대0으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 끝에 2대4로 졌는데요.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프로팀 바르셀로나에서는 28차례나 우승을 거뒀지만 대표팀에서는 메이저 대회 타이틀이 없고요. 이번에도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서서 공을 호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메시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생애 4번째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네, 자 메시 선수가 말이죠, 전격적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네, 메시 선수가 경기 직후에 그라운드에서 얼굴을 묶고 오열했고요. 기자와 인터뷰에서 내 국가대표 이력은 이제 끝났고 4차례나 결승에 나섰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했고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국가대표 은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종합 채널 ABC는 메시가 패배 후에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서 은퇴를 선언했고 향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메시 선수가 현재 29살이고요. 2년 뒤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있는 만큼 향후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표팀에 전격적으로 복귀할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프로야구에서요,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종범 선수. 그 아들이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받았다고요? 네, 넥센이 2017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 선수로 휘문고 유격수 이정우 선수를 지명했는데요. 네.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는 고교통산 타율 3할 9푼 7리 44득점을 기록했고요. 이정우 선수는 아버지보다 뛰어난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네. 야구 팬들은 바람의 아들에 이어서 바람의 손자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셈이군요. 네, 그리고 고교 최대어로 꼽히는 부산고 우완 투수 윤성빈 선수는 롯데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자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우리 선수들의 소식 전해주시죠. 네,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보스턴과 홈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3안타를 기록하면서 6대2 승리를 이끌었고요. 네. 시애틀 이대호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최근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서 5타수 2안타 1득점을 올렸습니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는 LA 다저스 투수 커쇼 선수에게 봉쇄당하면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고요.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와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는 오늘은 결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국회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주인민인데요. 국회 사용 설명서. 오늘은 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예산안 심사를 활용하는 꿀팁.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윤재관 보좌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가 예산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네. 내가 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허투루 쓰이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안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산심사가 기간이 대단히 짧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예결위가 상설상임위화가 되어 있지 못해서 예산 문제를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심사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하반기에만 운영되는 특위 형태로밖에 운영되지 네,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20대 국회 상임위 위원장 짜고 그럴 때 예결 특위 이렇게 항상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은 꽤 복잡하겠네요? 네, 좀 복잡합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국회에서 12월 말에 예산이 통과되는 모습만 보시고 네. 짧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4월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신청한 예산안을 기재부가 심의하고 조정해서 공식적인 정부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9월에 제출합니다. 네. 국회는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2월 초까지 심의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국회 심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0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상임위에서 먼저 예비신달을 한 뒤에 예결위를 거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단계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 국정감사가 9월에 있으니 국감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하려면 이 국민들이나 혹은 단체일 수도 있겠죠. 국회에 7, 8월에 요청하는 게 적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산도 이 국회가 10월부터 심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될 텐데 언제입니까? 네, 많은 국민들께서 9월에 찾아오시면 가장 좋지 않느냐. 네네. 심사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셔서 가을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예산 문제만큼은 봄이 적깁니다. 봄에 와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이 편성되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사업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국회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정부가 처음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에 포함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데 가장 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이유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국회에서 이렇게 수정되고 변화되고 하는 확률이 전체 예산 중에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아, 작군요. 예. 그래서 결국 예산의 90%, 99%, 98% 정도는 정부가 짜놓은 대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때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봄에요. 4월이나 네. 5월이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찾아가서 예산 관련 민원을 하는 것보다 정부 주무부처로 가는 게 더 빠르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무부처에서 얘기하시면 아마 벽이 조금 느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4월에서 정부 제출하는 9월 전까지 하는 일은 네. 정부 예산안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도록 계속 네. 설득하고 소통하고 그 때로는 압력도 좀 넣고요. 네. 예, 국민을 위한 압력을 또 좀 넣고요. 합법적인 압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시기보다는 국회의원 내 협조와 도움을 받으시면 네. 훨씬 더 쉽게 예산을 도움받으시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목이 꿀팁이군요. 네. 4, 5월에 정부로 바로 가면 더 빠르고 잘 될 것 같지만 벽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국회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나쁘지 네, 그렇습니다. 않다. 이거네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본인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뛰는 시기가 사실 봄부터 4월부터입니다. 그렇군요. 가을에 뛰는 것은 이미 늦었다. 예,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반기에 정부는 이 차년도 예산안을 다 편성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처음 알았네요. 국회에서 넣고 빼는 네. 비율은 1, 2%에 불과하다. 네, 반영하는 것은. 총액 대비로 1%에서 1.5% 사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결특위할 때 막 네. 연말에 시한 닥쳐서 보면 네. 깎는 위원회가 있고 더 보태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주로 깎는 기능을 많이 하지 않아요? 삭감? 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넣기 위해서는 네.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일정 부분 깎아야 그 룸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또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산 심사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감액 심사부터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액을 해야 또 룸이 생긴다. 무한정 국회가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로도가 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 깎아야 국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회에서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액 심사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 중에 어느 분이 특정 지역구에 수건 사업이 있어요. 네.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좀 꼭 만들어지면 전체 주민들이 너무 좋겠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에게 좀 민원을 넣자. 이럴 거 네. 아닙니까? 네. 내년도에 이런 시설이 좀 생기게 해 주시오.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산 처리되면 말이죠. 꼭 언론 보도에 터지는 얘기가 자신들의 지역구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쪽지 예산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네. 비난이 많은데 네. 아까 압력을 넣는다는 표현도 쓰셨지만 네. 합법적이고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에 대한 압력과 이게 부당한 것과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쪽지 예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국회가 풀어야 될 숙제로 지목돼 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이 되면서 네네. 예산안을 12월 2일 날 무조건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정부안이 그냥 자동 부의되는 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 갑자기 최종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은 쪽지 예산, 전혀 심사도 하지 않는 예산이 갑자기 어느 실세 의원의 지역구에 배정이 되거나 이런 사안은 지금은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예전에 그럼 밀실야합이라고 부르던 쪽지 네. 예산 반영은 사라졌다. 네,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회 예산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는데 네. 어느 국회의원이 힘으로만 가지고 예산을 넣어버리는 경우를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은 정상적인 루트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꼭 논의되는 예산만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카톡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쪽지 예산이나 카톡 예산이나. 그러나 그 방법은 옛날에 쪽지를 쓰거나 네. 지금은 카톡을 하거나 그 방법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사도 없이 들어가는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이 힘 있는 다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선 의원, 재선 의원, 그리고 삼선 의원, 중진 의원 이렇게 부르고 원로 의원도 있는데 네.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주로 네. 이 SOC 예산, 네. 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들이 좀 많이 가는 경향은 있지 않아요? 그동안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게
꼭 그 해당 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넣게 되면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사업 네. 기간이 늘어져가지고요. 예,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사용 설명서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